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서 요청되는 기업과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의 역할과 기업의 책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여러분이 사회윤리와 결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업은 생산을 할 때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가 목표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은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보통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먼저 기업을 보면 어때요?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인 거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가계에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노동, 자본, 토지를 주면 그 대가로서 이제 임금, 이자, 지대 등의 가계소득의 원천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0쪽에 있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가계가 지금 기업한테 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보면 이렇게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산 요소가 뭡니까? 생산 요소는 이제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 생산 요소가 있는 건데요. 재화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무형의 생산물이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의 행위인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것이 거래가 여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3대 생산 요소라 해서 생산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는 이게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본과 서비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그러한 요소는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적 요소는 토지와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와 자본과 노동, 이것을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생산의 3요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여기다 경영을 더 포함시켜서 생산의 4요소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게 됩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뭘 주게 되나요? 임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본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게 되고요. 또 토지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공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플러스 되는 경영을 제공했을 때 우리는 뭘 받느냐라고 하면 이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이자라든가 이윤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한다면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라고 할 수 있고 경영에 대한 대가는 이윤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받는다고 한 거죠. 그죠? 가계와 기업의 마찬가지이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좀 이따 보고요. 이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하면 여러분들 생산물 시장이 떠올리기가 쉽지만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란 것도 당연히 있다는 거죠. 시장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시장이라고 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만나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 무엇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생산물 시장은 생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가 배운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산물 시장을 보게 되면요.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에서 이 가게 역할은 뭐냐면 사오게 되니까 기업에서 사오게 되니까 소비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가게가 소비하는 이 생산물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기업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본다면 기업은 어때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걸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자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 그리고 가게는 소비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을 가면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 경영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예요? 가게잖아요. 그죠? 가게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게에서 제공된 생산 요소를 사는 사람은 누구냐? 뭐예요?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은 어때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된다?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생산물 시장을 많이 생각해서 가게는 항상 소비자고 기업은 공급자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가게와 기업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그것을 살펴본다면 경제 주체를 정부, 가게,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었다면 이제 정부랑 뭘 주고받았을까라고 이제 체크를 해본다면 대표적으로 정부는 뭘 생산했을까요? 공공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를 어디에 가게와 기업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어때요? 이제 뭐 치안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이제 상황을 해주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대가로 우리는 어때요? 세금을 조세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세금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물과 화폐 흐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본과 서비스다. 그래서 인적 요소인 노동 그리고 물적 요소인 토지와 자본이 있고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요소를 생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모형에서 순환 모형에서 본다면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가게고 기업은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가게의 지대 임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고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가게는 어때요? 소득이 되는 거죠. 이 가게의 소득으로 어때요?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다시 어때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는 하나의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은 이때는 이제 공급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시장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제활동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달라진 게 가게는 어때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되고 그죠? 기업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는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소비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이게 보면 여기 150쪽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게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정 시장에서 본다면 공급자는 어때? 이제 공급자 그리고 또 어느 것은 수요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는 어때요?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일자리를 굉장히 창출하게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업가는 뭐 이윤만 높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윤을 높이려고 했을 때 뭐 인건비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동시에 기업가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익 창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윤리를 따라야 되는 거. 제1원칙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덕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도 어때요?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어때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하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도 하나의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우리가 어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계를 또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를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고용 차별을 한다든가 불합리한 해고를 한다든가 환경 오염을 한다든가 이러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이제 본인이 거기 기업이 갑의 역할이라고 하고 또 노동자가 의뢰 입장이라고 한다 해도 노동자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권리를 이렇게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권을 배우지 않습니까? 인권을 지켜야 되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이나 다른 것들 또 보편적인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업은 고용차별이라든가 불합리한 해고 이런 거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장애인 고용을 한다든가 낙후된 지역에서도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술 및 교육 사업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 1번으로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배우셨겠지만 기업가 정신은 1934년에 슌페터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산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돼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잠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을 뿐만 아니라 이윤 어디에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내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 노동자는 기업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동은 임금 그러한 소득의 원천이자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금은, 노동은 어때? 임금 소득의 하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노동을 통한 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금 소득의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바란다면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생계뿐만 아니고 어때요? 이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과 이렇게 노동자는 계약을 맺어요.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 또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청소년 근로 계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어쨌든 청소년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특별한 그러한 집단들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의뢰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경제는 항상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는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고 적정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는 최저임금제를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 같으면 어때요? 지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똑같이 최저임금제 올해 어때요? 2020년은 이제 최저임금이 8,590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서 노동자의 안정 생활을 이렇게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는 노동 상권을 통해서 노동자의 3가지 기본 권리를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노동자는 기업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 조건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결권이 노동 상권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가능하니까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내가 이제 목소리를 좀 내지 못하고 일단 돈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해야지 라고 대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가 한 사람이라면 노동자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수가 이게 이제 고용주에 대항해서 동등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뭉쳐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결권이란 거죠. 그래서 단결권이란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권리가 바로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단체 교섭도 하겠다는 거죠. 단체 교섭과 그 다음에 단체의 그러한 행동이 구체적인 그런 노동 상권의 사례인데요. 말 그대로 단체 교섭이라는 건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할 때 내가 필요한 건 협상하러 갔을 때 내가 혼자 가려고 한다면 어때요? 괜히 위축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조건의 가입자와 근로 조건에 대해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단체가 교섭한다라고 해서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의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합법적인 그런 파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쟁의, 쉽게 얘기하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뭔가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경우 파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굳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노동 상권이라고 하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라고 해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고 의무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무는 뭐냐?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또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를 해야 되고 또 나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151쪽의 헌법에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이렇게 32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우 정말 의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근로라는 게 의무란 것도 있지만 나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러죠. 뭐 엄마가 이랬어요. 아빠가 이랬어요. 나한테 너무 간섭해요.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면 저는 빨리 독립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엄마한테 용돈 받고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입혀주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런 다 혜택을 받지만 엄마가 막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빠가 해달라고 하면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도 당당한 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시면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로의 권리라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근로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의 3대 권리가 있는 게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그런 근로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제 국민의 기본권 중 거기 이제 해당하는 것이 헌법 조항이 뭐냐면 사회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 이제 사회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노동의 상권 여기 33조 3항에 나온 거 금방 배웠던 거 있죠. 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노동상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회사 조건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 아니면 틈틈이 휴가를 갈 수 있는 회사 아니면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회사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좋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하기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유를 여러분 여기 우리 학습 일기에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직장에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직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과연 나는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책임, 또 아까 성실한 업무, 수행,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 152쪽에 보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독일의 노동자 평의회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동자 평의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독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이것들이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처음 산하기관에 노동 이사제를 도입한 것을 발표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자료 2번을 보면 노동 조건의 향상과 기업의 성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색적인 기업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뭐 회식 대신 영화 감상을 한다든가 또 업무 중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을 만든다거나 휴게 공간을 같은 사무실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 신장이 굉장히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면 이렇게 많이 쉬니까 뭐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지만 더 많이 쉬어줌으로써 그 이익 창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도 어때요? 한층 아예 놀이터로 만들었다. 뭐 탁구대, 당구대, 안마의자, 비디오 게임기, 온돌방, 악기 연주실, 운동기기 뭐 이러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하고 재능과 가치를 발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그러한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기업가의 사회적 공헌이라 해서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회적 목적을 이제 뭐 우선으로 하면서 영업 활동을 이렇게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목적이란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굉장히 뭐 공익,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한다든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다든가 수익이나 이윤이 발생하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또는 지역 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족 인도의 소년이 이제 의족이 없이 다리가 잘려가지고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디자인을 공부한 조엘 세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다축 인공관절을 달아서 무릎에 달아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도구 없이 또 양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장애인에게 저렴하고 튼튼한 의족을 공급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인 어느 회사를 인도에 창업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도 어때요? 이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고 자기만 뭐 잘해서 잘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시대적 라고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 굉장히 성장하리라 보고 모든 그러한 기업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 더더욱 많은 또 기업이 그만큼 이익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료 여기 이제 설명 1과 추론 2 종합 3번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수업 일기에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과 게시판에 혁신과 관련된 거 그리고 노동자 전퇴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영상이 3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또 우리가 배워둘만 하고 또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또 생활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피가 되고 살이 되구나 통합사회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내가 행복한 그런 생활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같이 수업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도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